예, 요즘 여의도에서는 씨족 국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자녀나 아니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앉히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우선 그런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사례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새정치연합의 백군기 의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2년간 채용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경우에는요. 4급 보좌관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문모 씨라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송강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딸과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썼고요. 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동료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시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도 내고요.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치르는데 예. 사실 기준과 뭐 어떻게 뽑을 것이냐는 다 의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한 의원실에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좌관과 비서들이 7명이 있고 또 그리고 인턴 2명까지 해서 총 9명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봉은요, 이 각각 급수에 따라서요, 가장 많이 받을 때는 7,149만 원,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서 2,88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예. 지금 제일 높은 게 이제 4급이죠. 4급이면은 정부 부처 서기관, 그러니까 과장급이고 또 20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인건비 물론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 예. 근데 저렇게 하고 나면 저게 중요한 경력이 또 돼서 크게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한 시민단체에서요, 2011년부터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 공무원 800여 명을 한번 어떻게 됐나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대차나 SK, 뭐 KT 같은 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214명이었고요. 예. 그리고 국가기관에는 120명, 그리고 또 뭐 재단과 협회, 대학 같은 데도 취업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경력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지 현직 보좌관에게 살짝 물어봤는데요. 그 대답 들어보시죠. 예. 당연히 도움되죠, 그거야. 당연히 도움되죠. 이제 뭐라고 하나 뽑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는 정무기능과 정책기능을 동시에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뽑는 게 낫겠죠. 우리 사무실에도 그 변호사 출신이 이력서 가져와 바로 제보했었다고. 어떤 의원실은 너무 스펙이 좋으니까 이게 훨씬 합격한 사람이다 보니까 스펙이 너무 좋다 해서 퇴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보좌진을 모집했더니 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왔다면서요. 그만큼 그 뭐랄까 선망의 직업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직접 어떤 국가의 입법 작업에 참여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상당한 권한을 또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매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면 보좌관의 힘이 있는 건지 현직 공무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해자에서는 자기 지역에 예산도 좀 힘내달라고 하긴 하고, 그걸 갖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그거를 안 해주면 좀 지출하게 좀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뭐랄까, 암묵적으로 괴롭힌 것 같아?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요, 이번에 취재한 공무원들이나 기업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이요. 대관 업무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 사람들 만나는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 겪은 사례들 가지고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요, 일부러 금요일 밤에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국장이나 어떤 뭐 공기업의 본부장을 토요일에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올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보좌관들 회식 때 불러서 뭐 계산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만들 때 공무원에게 대신 다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군요. 속된 표현으로 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쩌면 오타까지 그 법안에 이제 오타까지 그대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모 부처의 과장은요, 이제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보좌관들보다 기자보다 보좌관들이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지만 모든 보좌관이 그런 건 물론 아닐 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많이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능력 있는 친인척을 데려다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분석이 그런 의견들이 더 있었는데요. 예. 보좌관 출신으로 뭐 최근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정치평론가 세 분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원실 내에 친인척이 있으면요. 다른 보좌진들이 눈치를 본다. 자, 일을 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결국 이런 경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어떤 소위 갑질에 익숙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전형적인 비선 정치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요, 국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는데, 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큰 세비 삭감, 뭐 불체포 특권 이거 뭐 당연히 지금 안 되고 있고 예. 이것마저도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결국 뭐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요, 이런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기 이 기사 보시면은요, 의원 보좌진 중에 친인척이 많다.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은 이건 변칙 채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 하면은 1996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자, 거의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기된 문제였다는 거죠. 자, 요즘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나오는 기사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소식들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식이나 조카를 의원실에 우선 채용한다는 것, 충분히 특권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